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먼저 공시지가에 따른 기준 시점의 고상가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용산구의 개별 공시지가 변동상을 보면 2016년에는 4.73%가 상승하였고 2017년에는 7.1%, 2018년에는 8.24%가 상승하였습니다. 올해 25년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5.21%로 평균적으로 5% 이상 용산구 공시지가를 매년 상승하고 있고요. 공공개발에서 말한 우리 구역의 보상가 발표 시점을 2030년을 하였거든요. 그러면 2030년에 우리 구역의 공시지가 상승률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공공개발은 모두 아시다시피 2022년 공시지가로 고정되니까 전부 아시죠? 근데 민간개발은 거래가 자유로우니까 당연히 공시지가도 오르겠죠. 그러면 용산구의 공시지가가 매년 5.12% 올라간다니까 2022년부터 2030년 약 8년의 기간에 5.12%를 계산을 하면은 약 47% 이상의 공시지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LH 발표대로 우리 구역의 공공개발을 2030년에 보상가를 발표를 한다면 공공개발은 저희 수보주 선정의 기준이 2022년 1월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보상가가 나오는데 반면에 민간개발이 만약 2030년에 보상가를 감정평가한다 하면 몇 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평이 이루어질까요? 2022년도보다 47%가 높은 2030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공공개발의 보상공고 시점이 2030년 예측했을 때 LH는 8년치 상승률이 47%를 반영해주지 않는 거고 그만큼 저희는 손해를 보게 되시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게 손해를 보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음을 보면 개발이익의 분배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장성 측에서는 민간재개발은 분양가 할인이 없는 것처럼 말씀드리는데요. 분양가 할인은 민간, 공공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개발은 개발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양가 할인이 높습니다. 그런데 공공개발은 저희 얼마를 받았죠? 15%에서 20% 분양가 할인해 준다고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비례율이 있는데요. 개발이익이 높고 미래가치가 높을수록 비례율이 높습니다. 저희 동네는 비례율 개발가치가 높은 거 모두들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개발은 비례율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재개발은 비례율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소유주한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방식을 보면 민간재개발은 조합 자체에서 조달을 하거나 시공사에 대여를 하는데 공공개발은 누가 하죠? LH가 시행해서 하니까 LH가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지금 LH 부채가 얼마인지 아시죠? 170조가 넘습니다. LH가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안 되니까 작년 말에 법을 바꿨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4조 2항에 근거해서 LH가 아닌 페이퍼 컴퍼니가 공동시행자로 들어올 수 있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럼 페이퍼 컴퍼니가 뭐냐면 저희 구역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대는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본을 대여했으면 그냥 대여할까요? 그만큼 자기가 자본을 대여한 만큼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되어 있고 그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개발이익이 그만큼 그분들한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추가 혜택을 보면 민간재개발은 조합원을 위한 직접적 혜택이 상당히 많아서 다수의 무상 옵션, 체부와 이런 게 가능한데 공공개발은 어떠죠? 저희의 개발이익을 생활 SOC 사용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도 결국 저희의 개발이익을 뺏기는 것이 되겠죠? 다음에 사례를 보면 최근에 청량리 8구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27%의 분양가 할인을 줬고 과천 장고의 마을은 무려 46%의 분양가 할인을 줬습니다. 자연동 4구역 같은 경우는 베란다 확장포와 모든 가전제품의 다수의 무상 옵션을 제공해 줬고요. 한남 3구역은 이주비 전액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우리 구역도 민간재개발을 가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개발 같은 경우 현재 이루어진 선도구역은 재무포밖에 없거든요. 단지 15% 분양가 할인밖에 없습니다. 무상 옵션 없고요. 베란다 확장 하나 써서 얻었는데 어디를 주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내 공연 유치장 생기고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하여 개발 이익은 모두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페이퍼 컴퍼니에서 1,200억의 수익이 발생하는 게 그게 전부 다 소유주가 아닌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한 민간 자본가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1,200억 원의 이득을 남을 것을 예상하는 사업지가 그 재물포 공공개발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네. 이거는 이제 시에서 보고한 자료인가요? 예. 출처를. 인천시의회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인천시 시의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퍼 컴퍼니 리츠사로 수익의 개발이 가는 거고 그 개발 이익을 1,200억으로 계산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을 재물포에 시작을 하네요. 아,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각각 그분들이 그 민간 자본사가 투자한 지분대로 얼마의 이익이 나오는지 배분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혹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리면 맞는지 봐주시겠습니까? 예. 보통은 민간 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이 그 수익을 가지고 갔다가 일단 조합원 분양가 당연히 할인하는 건 물론이고요. 비례율이라는 개념을 둬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비례율을 계산해서 돈을 돌려주기도 하고 청산해서 또 돈을 돌려주기도 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네. 그런데 공공개발의 경우에 저희에게 예를 들어 15%의 분양가 할인을 하고 나면 나머지 수익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그 수익을 공식적으로 LH에서 가져갈 수가 없고 LH의 자금을 대여하는 여러 회사들이 돈을 대는 페이퍼 컴퍼니 리츠사라는 걸 만들어서 그 리츠사에서 저희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그 자금을 빌려준 대신에 이자와 수익률의 일부를 리츠사로 다시 돌아가는 구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데 그 리츠사에는 어떤 회사들이 참여를 하나요? 제가 리츠사의 구성을 보면은 시공사 두 개의 시공사, 현대와 대림 ENC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민간적으로 보험회사 7군데에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IH 공사도 투자를 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은 공공개발의 이익은 뭐 SOC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재물포의 경우 예상하는 1,200억의 이익은 두 시공사와 뭐 IH사 그리고 IH 네, 어려워요. 어쨌든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또 보험사와 자본을 내는 기업들한테 가져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받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남은 수익률도 1,200원을 안분해서 가져간다는 개념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누가 누굴까요? 리츠사에. 아마 대형 시공사가 들어오겠죠? 네, 최소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리츠사가 우리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주민들이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거는 공공개발 측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이걸 저희가 다시 짰는데요. 그래서 먼저 민간재개발로 조합을 만드는 자는 이분들의 말씀이 우리 구역은 민간재개발의 사업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이익을 얻으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5월에 강의도 들으셨고 좀 전에 정혜석 교수님 말씀도 들었죠. 우리 구역은 민간재개발의 사업성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자체를 우선시키는 자리에서 과거에 저희 구역에 개발을 반대하시는 어른들이 단독 다가고 소유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개발하는 것은 각자의 전 재산인 집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의 이익을 모두 다 만족시켜야 되지 어느 누구를 손해보게 하고 그런 개발 이익은 실제로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거고 지금 개발을 반대하시는 어르신들 모두 민간 개발에 동참하고 계시고 민간 개발을 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게 제가 너무 좀 아이러니했는데요. 빌라 건축 분양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자가 공공개발을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소유주분들 모두 아시죠? 빌라 건축 분양에서 가장 많이 이익을 얻으신 분이 지금 공공개발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요? 다음으로 공공해지되면 쪼개기 세대수 증가로 민간개발이 불가능하다 하시는데요. 이거는 진짜 뭘 모르시는 분들 말씀입니다. 먼저 건물을 지어주려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됩니다. 세입자 이사를 가는데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받아야 되죠. 저희 구역 행위 제한으로 건축허가 못 받고요. 또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거 다 기간 제한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을 지으려면 준공까지 반대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건물을 짓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저희는 신통기계 재개발을 하기 위하여 도의설 소유주 여러분들이 많이 제출해 주시고 30% 이상 제출하면 구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할 날이 권리 산정일이 돼서 그날 이후로 건축행위가 배안되기 때문에 쪼개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민간 재개발 추진위는 신소통화 계획 개발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개발을 해야 되면 바로 동서 진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쪼개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 혹시 그 공목에서요, 우리 간평가 높게 줘요, 2배가 줘요 이렇게 뭐 약속을 하거나 이런다면요, 여러분 말씀하세요, 물어보세요. 몇 년도 기준인데 지금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데라고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아파트 시세 상승률에 비해서 빌라의 그 공시지가 상승률은 나라에서 좀 조정을 해요. 갑자기 올라가면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완만하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용산구는 다른 지역보다 가파르게 빌라 시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건 뭐냐면요, 공시지가를 올라가게 되면 보상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후부터 거래를 못하게 막아놓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거래가 묶여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용산구의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저도 사실 조금 더 알아봐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저희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한제가 제한을 받지 않으면 높이 분양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 이득이 저희한테는 15% 할인. 그럼 분양가가 높은데 15% 할인. 분양가가 낮은데 15% 할인.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어차피 우리는 15% 할인이에요. 나머지는 위치사는 다른 데로 가거나 SOC로 간다는 거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는데 과연 우리한테 좋은 걸까? 저도 사실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뭔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진실인가? 라는 생각들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현혹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동의서 내지 않고 또 설사 냈다는 분들이 이 구역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내 사회자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